병원에서 집으로의 전화는 한편으로는 병원을 나와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 종일 집에 갇혀서 모든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시점에서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신경 쓰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다르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한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목욕시켜 줘야 했고 욕실과 화장실에 장비가 필요했으며 심지어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지팡이는 없었고 여러 번 벽이나 복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지금도 걸을 때 발을 제대로 내딛고 제대로 들어 올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집중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뇌졸중 전과 후의 기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 순간을 그냥 보내고 다음 순간, 다음 시간, 다음 날을 기다리자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놓아주고 희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첫 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뇌졸중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해가 지나갈 때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뇌졸중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장마비는 사람들이 겪고 나서 치료받고 1년 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평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모토를 지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사용해 보세요. 심지어 막대기나 돌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해 보세요. 들어 올리고 던지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돌봐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침대를 정리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아내와 함께 살아야 했고 처음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해서 아내와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 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전의 습관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모든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저는 전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수동적이었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가 우울증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뇌졸중을 겪었고 모든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산책을 가는 것이 좋은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말을 할 수 없고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버텨보자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 좋아. 내일은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세탁을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말하면 딸은 아니, 엄마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래,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을 배웠고 모든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세탁을 다시 배우고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을 때 사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큰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만 있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저는 그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상황과 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공간이 필요하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병원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제가 밖에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인지대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봄과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밖에서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제 아들이 걱정 마세요, 아빠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시작해 봅시다 라고요. 그러니까 직면해야 합니다. 병원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퇴원하고 회복되는 것을 기뻐해야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안했습니다. 항상 간호사나 누군가가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차들이 이리저리 다니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걷는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밀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아니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요. 자, 시작해봅시다 라고요. 그래서 그래 왜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고 가족들은 병원에 와서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 기다려봐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없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똑똑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나 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서 도움 없이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낼지 궁금했지만 최대한 혼자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떠나 차로 걸어가서 차에 탔습니다. 좋아, 잘 됐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는 중입니다.
이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에 화가 났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한동안 안정되었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바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은 제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되려고 노력하면서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저를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요. 네.